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 영국과 스페인의 유명 호텔에서 차석 셰프까지 승진해본 경험이 있는 엘리라고 합니다. 몇 년 전 한국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현재는 임신한 상태라 2달 뒤면 아이를 낳을 거예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제가 보고 느낀 영국 포함 유럽 나라들의 식당과 한국 식당의 차이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 식당에서 한국은 정말 영국이나 스페인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예요. 꼭 알려드리고 싶네요. 잘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꼭 듣고 싶네요. 이제 엘리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제가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한국의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사실 한국에 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동료 셰프 중에 한국인이 있기는 했지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질 만한 계기는 없었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저희 호텔은 근무 시간도 짧아지고 저희 월급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돌아다니는 대신 넷플릭스를 자주 보게 되었어요. 영국산, 미국산 드라마를 다 보고 나니 볼 게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저에게 한국 드라마가 추천되었습니다. 그때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인기였는데 정말 그 인기만큼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였어요. 미국이나 영국 드라마에서 느끼기 힘든 독특한 정서가 듬뿍 담겨 있어서 색다른 경험을 했죠. 저도 모르게 펑펑 눈물을 흘린 오징어 게임 시청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제 동료 한국인 셰프와도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졌죠. 한국인 셰프랑은 원래 이야기가 잘 통했었지만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 더욱 더 그 동료의 성격이나 속내를 잘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느새 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이 편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그와 연인 사이가 되었고 연인이 되자 지겨운 영국 대신 한국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다만 당시에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고 얼마 전 영국과 한국의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렇게 바라던 한국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의 배경이 된 도시들을 가보았어요. 정말 하나하나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곳은 도깨비에 나오는 강릉의 주문진이었습니다. 강릉에는 경포해 수욕장과 일출로 유명한 정동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문진은 특이한 구경을 할 수가 있죠. 바로 방파제가 있는 곳과 항호해변인데요. 항호해변의 한낮가 보이는 버스 정류장이 외국인들에게 특히 유명합니다. 이렇게 낡은 데다 버스도 멈춰서지 않는 정류장이 왜 유명한지 아시나요? 방탄소년단의 앨범 커버 촬영지로 유명해서 국내외 아미들의 성지 순례 1순위로 꼽히는 곳이랍니다. 그렇게 강릉 여행을 끝내고 저녁을 먹으러 한 해산물 식당에 들어갔는데 일단 정말 한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일단 영국과는 달랐고 메뉴판에 정말 많은 메뉴가 들어가 있는 것도 달랐죠. 보통 영국은 메뉴가 9가지 이상 되는 동네 식당이 없는데 반해 한국은 메뉴가 많은 식당이 많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굴과 거북손을 먹고 싶어 했는데 마침 또 사장님께서 지금은 굴이 맛있을 거라면서 추천해 주셨어요. 한국에선 굴이 10월하고도 내년 4월까지 제철이라 굴을 그때 먹어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북손도 좋은 선택이었던 것이 수온이 따뜻할 때는 거북손이 독성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안심하고 먹을 수 없었죠. 저희가 한국 여행을 온 게 딱 한겨울인 11월 중순이라 굴과 거북손은 딱 적당한 식사가 될 듯 했어요. 그러나 제가 걱정했던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굴과 거북손은 엄청나게 비싼 식재료거든요. 조금만 먹어도 월급 수준의 예산이 날아가 버리는 가격이 악랄한 최고급 식재료로 유명한 것들이죠. 특히 거북손은 악명이 높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시 일했던 스페인 호텔 식당에서는 거북손을 손질하다 실수해버리게 되면 그날로 식당을 관두거나 해고될 정도로 너무나 소중히 다루던 식재료였죠. 스페인에서는 거북손을 페르세베스라 부르는데 별미 중에 별미라 딱히 특별한 양념을 치지도 않아요.
그저 감자와 소금만 넣고 쪄내 먹는 남유럽의 가장 귀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식재료 거북손이 한국에서는 1kg당 2만 원에서 3만 원 밖에 하지 않는 걸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죠. 남편은 제가 놀랄 줄 알았다면서 굴 가격을 보면 더 충격적일 거라고 하더군요. 역시 충격은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굴이 1kg당 2만 원도 되지 않는지 남편이 설명해 준 건데, 사실 굴을 양식하기에 한국은 최고의 기후와 환경을 가진 나라라고 합니다. 특히 남해가 굴 양식에 최적인데 파도가 심하지 않고 잔잔한 수면을 이루고 있어 굴이 완전히 성장하기 좋죠. 그래서 한국처럼 굴 양식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호주, 프랑스는 굴을 완성시키는데 2년이 걸리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8개월도 걸리지 않고 그만큼 굴의 맛이나 성장 수준도 압도적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직접 먹어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한 맛이었습니다. 거북손도 쫄깃쫄깃한 것이 스페인산보다 훨씬 맛있었던 느낌이었죠. 이렇게 양식 굴도 맛있지만 한국의 동해바다에서 자생하는 바위굴이 정말 특별한 맛입니다. 크기도 거의 손바닥만 해서 한 입에 먹기 버거울 정도였어요. 먹어보니 맛이 양식 굴보다 훨씬 진하고 고소했죠. 식당에서 주는 굴과 거북손, 다른 해산물의 양도 너무 많아서 남겨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이 해산물의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육지 고기보다 해산물을 더 좋아하는 터라 이 정도라면 영국 같은 나라보다 한국이 나에게 더 맞는 나라가 아닐까 하는 기분이 느껴졌죠. 단지 시킨 해산물들 뿐만 아니라 밑반찬이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 리필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질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남자친구는 남은 바위굴을 포장해서 저희 숙소에 가져가려 했습니다. 저는 밑반찬도 먹고 굴과 거북손도 다 먹느라 이미 너무 배부른데 뭘 또 가져올 생각을 하냐고 핀잔을 주었어요. 남자친구는 껄껄 웃으며 가져가는 이유가 있다고 대답했죠. 대체 뭘 해주려나 하고 기다렸더니 바위굴 회무침과 굴구이를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초장을 버무린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 터라 조금 걱정했는데요. 정말 저한테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식감이 너무 고급지고 프랑스 와인이 땡기는 맛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와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유명한 소주를 가져왔죠. 소주 한 잔을 딱 마셔보니 한국 사람들이 나보다 음식을 잘 아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은 맛있는 안주와 소주가 있었다 보니 밤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행복했어요. 덕분에 숙소에서 남자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도 남았고요. 그 후 영국에 돌아오니 도저히 해산물 가격이 비싸다는 걸 못 견딜 정도가 되었죠. 어떤 해산물을 보던 간에 이 가격이면 한국에서 몇 킬로그램을 먹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영국 호텔을 남자친구와 함께 관두면서 한국에 오게 되면서 이런 갈증은 모두 풀리게 되었어요. 한국을 몰랐다면 이렇게 맛있는 해산물을 값싸게 즐길 일은 제 평생 없었을 겁니다. 엘리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 여행을 해본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번 사연을 듣다 보니 한국의 값싼 해산물 가격과 넉넉한 밑반찬도 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공헌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